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태진연금의 이종률입니다. 네, 2021년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증시는 살펴보면 코로나 이슈와 위드 코로나, 또 하반기 들어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증시가 연일 롤러코스터 장을 또 보이고 있는데 좀 이르지만 내년 2022년도 글로벌 증시 전망을 또 KB자산운용의 매니저님을 초청을 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 전망 태진연금 DC IRP 고객님들께 좀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당사의 글로벌 시황과 전략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보이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그 세계 각국 정부는 위기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여전히 위기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테이퍼링이다, 금리 인상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2019년도 레벨의 회귀일 뿐 2019년도 상태로 정책이 회귀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위기 조치가 지금 완전히 완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험 선호 경영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의 변경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은 약화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또 인플레이션의 압력 때문에 지금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공급망 이슈나 아니면은 오미크론이나 코로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좀 시간이 가면서 완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뉴스는 좀 다소 나오고 있지만은, 이러한 완화적 기조 속에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제 오미크론 문제까지 좀 더 완화적인 상황을 보일 경우에는 네. 이제 경기 민감주의 회복에 예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다양한 이슈 등에 따라서 지체되었던 그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다양한 이슈 완화와 기술, 인프라 투자 모멘텀에 대한 그런 성장주의 회복 가능성이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3분기 이후에 실제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전에는 좀 더 경기 민감주적인 것, 그 이후에는 네. 좀 더 방어적이거나 경기 성장주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지표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GDP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전망에는 좀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만큼 광범위하게 취합되는 자료도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요 수치들은 이제 IMF발 자료들인데요. 일반적으로 경기의 수축 다음에는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오고요. 2021년도에 있었고 2022년도에도 일단은 평년의 숫자보다는 좀 더 높은 경기의 반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주요 기관, 그러니까 IMF와 주요 기관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여기서 소폭의 높낮이는 있겠지만 경기 회복은 평소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기 성장, 경기 회복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숫자를 보시면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여전히 좀 긍정적인 상황에 있었고, 하지만 이제 그 기대감은 좀 소폭 좀 낮아지고 있었어요. 그 올 초부터 이제 최근 들어까지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은 여전히 기준선인 제로보다는 높여 있었지만은 기대감들은 소폭 좀 낮아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주가 조정도 있었고 이러면서 오히려 기대감들이 좀 너무 바닥이 아닌가, 소폭 올라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였던 숫자들은 이제 국제 기구와 증권사들의 전망치였고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전망치는 개별 기업들의 구매 관리자, 즉 자재 부장님들이 생각하는 시장 전망치입니다. 3월 또는 6월 이후로도 이 숫자들도 약간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기준점이 50보다는 높았지만 네.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좀 소폭 내려오다가 이제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주문과 재고를 늘리는 준비를 하면서 이는 이제 경기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보이는 것들은 이제 그 경기 전망치 중에서 이제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나눠 놓은 것인데요.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좀 스톱했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생산하면서 많이 늘어가고 있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좀 침체되었다가 이제 서비스업도 이제 그 코로나가 완화되면 이제 상당히 전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그 고용과 물가라는 두 가지 목표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좀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고용이 좀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에서 향후 경기 회복도 양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앙은행이 물가에 집중하는, 그래서 물가에 대한 코멘트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근본 요인이 되었는데요. 공급망 지연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공급망이 무슨 뭐 외부의 타격을 해서 완전히 공장이 망가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그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 국가 간의 교육이 그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것들은 이제 그 코로나에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현업에 복귀하면 시간의 문제로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시장에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에너지 가격인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시추공을 계속 뚫어가지고 이제 향후에 나올 에너지 가격의 수급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지체되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에너지는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돈을 많이 써서 그런 생산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미크론 향방에 따라서 조정받은 그런 뭐 물가나 가격들 같은 경우에 향후에 뭐 다시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도 사람들은 보고 있지만, 그건 상당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지금 연준이 지금 얼마 전까지는 지금의 물가 수준이 트랜지토리, 일시적일 것이다라는데, 지금 최근에 물가가 조금 더 높게 나오면서 그런 말들을 일부 이제 좀 주워 담은 상황이죠. 하지만은 이제 지금 유가가 이전에 피크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고, 석유나 석유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뭐 원자재 가격도 피크보다는 내려왔고, 그다음에 글로벌 물동량에 따른 BDI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전보다는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크로 높이 올라간 가격은 시장에 갈수록 다시 역기조 효과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연준의 속마음도 지금 물가보다는 여전히 경기 그 위기 대응에 대응하는 그런 좀 비상적인 조치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완화적인 그런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뒤에서 언급하기로 했는데, 이제 고용 지표는 가장 후행하는 지표인데요. 그만큼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게 낮아진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다 낮아진 그런 실업률은요, 그 기본적으로 시장이 회복이 그만큼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게 경제 자체가 굉장히 슬로우해지거나 둔화되는 게 아니라, 좀 시장이 그동안 되게 낙관론으로 일부 과열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좀 되돌리고 이익 실현하는 그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저희가 또 중요하게 짚어야 될 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작년 말 미국의 백신 공급으로 미국에서의 그 코로나 발발 건수는 좀 소폭, 그러니까 그 빈도수는 좀 줄어드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유럽도 미국에 좀 늘 후행해서 그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 최근에 그 4차 유행 시에는 지금 그 유럽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특히 이제 이게 그 북부 유럽 쪽에 많이 지금 그 코로나가 좀 많이 퍼져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락다운이 전면적으로 다시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왼쪽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고요. 오른쪽 수는 이제 누적 사망자 수입니다. 확진자 수는 크게 늘어났던 유럽인데,
이제 누적 사망자 수는 이제 기울기가 중요하겠죠. 그 네. 기울기가 코로나가 초기에 되게 크게 발발했을 때 사망자 수가 늘어났던 것보다 최근 숫자를 보면 좀 상당히 증가폭이 완만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숫자가 좀 급증하는 것들은 좀 일부 뭐 이란이나 이런 국가들이고요. 그래서 사망자 수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사망자 수는 어느 정도 관리가 이전보다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인구 대비 사망자 수는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돈을 푼 주체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일 텐데요. 우리는 코로나 발발 전에인 2019년도에도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돈을 풀면 이제 국가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이러면서 돈을 더 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들을 좀 많이 나왔던 걸 좀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금융위기 수준으로 이제 그 돈을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연준은 이러한 돈을 푸는 그런 속도를 다시 멈추겠다라는 얘기를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테이퍼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자기네들 이제 물가를 상당히 많이 걱정한다면서 왜냐면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물가에 더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내놓는 거는 그래도 미국보다는 채권 매입 속도 줄이는 것도 좀 속도를 줄이고 그 제로 수준까지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다면서 좀 더 완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들이 다들 테이퍼링을 좀 이제 시작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건 시장의 충격을 좀 줄이고 너무 시장이 낙관적인 일변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속도를 제어하겠다 그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가 주식의 주가의 고평가 논란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미국 주가는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또 상당히 또 우호적인 그런 실적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가 주식 배열 퍼라는 숫자들은 이제 고점에서 좀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도 이제 완만하게는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순이익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재편되면서 이제 재편되더라도 이제 현재 어느 정도의 그 주가 수준을 잘 지지해 줄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전보다는 한 레벨 좀 다운된 그런 배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충격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녹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이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저희 KB자산에서 생각하고 있는 글로벌 주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경기 민감주를 그리고 하반기에는 성장주와 방어주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러한 손바뀜이 상당히 자주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년도나 전년같이 무리하게 성장주 위주의 주식 투자를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는 그래도 여전히 저희가 미국을 비중을 확대하려고 봅니다. 이제 미국을 올 초에 중국처럼 이제 금리 인상의 주 타겟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경기 회복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정상화가 나와도 시장이 좀 잘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의해서 시장 사이클을 선도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코로나 이 상황에서 또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선호하는 지역은 유럽입니다. 경기 민감성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유럽을 미국보다 더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아까 봤듯이 사망률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아직은 관리가 좀 미국보다는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친환경에 대한 비즈니스를 유럽이 이제 선도를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고비용, 그러니까 지금 그린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계속해서 경제가 회복하는 구간이 아니면은 유럽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의 견고성 측면에서도 이제 유럽보다는 미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시장의 개별적인 국가에 대한 세부 전망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앞서 계속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유럽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조사 시기나 방법에 따라 되게 좀 차이가 있지만요.
그 유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위기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게 지구 온난화의 위기입니다. 일부 자료에 따라서는 코로나보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유럽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ESG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제 법제화돼서요. 이제 이러한 ESG나 뭐 탄소 감축이나 이것들을 미준수 시에는 이제 벌금격인 추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네. 이러한 정책은 관련 산업에 상당한 규모의 정책적 지원이 뭐 수반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추가 수익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유럽에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또 오른쪽 그래프는 뭐 얼마 전까지 좀 되게 유행을 했던 그래프인데요. 구글에서 모빌리티 지수라는 것들을 내놓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코로나임에도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하는 것인가, 이런 모습인데요. 이제 이게 3차 그 대유행 때 인구들이 그러니까 많이 그 움직임들이 줄어들었던 것에 네. 비해서 최근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줄어든 게 좀 되게 약하다. 네. 이전보단 약하다. 근데 제가 뭐 자신 있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의 심각성이 좀 더 많이 뭐 이게 표명이 된다면, 진짜 락다운이 된다면 이제 이전과 같이 좀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모빌리티가 줄어들겠지만, 현재 그림을 보자면 이전보다는 확연히 덜 공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면에서 유럽에 대한 뭐 기본적인 선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동안 많이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일본인데요. 저희는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는 중립 또는 그 이하의 비중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일본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엔화가 달러 대비 되게 약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앞서 봤지만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뭐 이전에 일본 주가를 올렸던 뭐 뚜렷한 정책의 방향성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그 일본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좋았던 것들이 경기 민감주라는 그런 면들이었는데요. 지금 글로벌 교역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뭐 이전보다는 좀 그래도 약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이제 되게 높게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더 나은 상황으로 가기에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국과 유럽이 막 다 좋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를 보면서 좀 완만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넣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일본 자체에서도 일본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부적으로도 약간 부정적인 기류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초보다도 오히려 더 일본에 대해서는 좀 더 부정적인 생각들이 늘어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흥국은 이제 그 신흥국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80%가 아시아고, 그 중에서도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하는 것들이 좀 결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하기는 좀 되게 애매한 상황에 왔습니다. 올 초에는 경기 사이클을 이끌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이제 뭐 공동부유라든지 다양한 이제 규제책들이 나오면서 많은 조정을 겪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뭐 지지율을 낮추는 등 이제 좀 경기 부양책에 나서는 모습을 뭐 보여주면서 이제 바닥을 본 중국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은 뭐 이제 그런 그 완화적인 정책이 나온 배경은 헝다 사태에 대한 이제 그 긴급적인 대응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전반적인 그런 기조가 변화된 건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흥 아시아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는 거는 아직은 조금 좀 빠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반기에는 뭐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선호는 뭐 글로벌 경기가 계속 회복된다는 그런 기본 가정하에 좋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는 그게 좀 확인된 후, 뭐 제 생각에는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그 전에 다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나 조금 뭐 한 2, 4분기 이후에 중국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러시아나 이제 브라질 다음에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동유럽의 뭐 폴란드라든가 멕시코에서도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시장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다시 좀 요약을 드리자면 지금 오미크론의 정보가 부족해서 저희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런 완화적 기조의 지속 속에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단기간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런 다양한 이슈 때문에 좀 눌려왔던 성장주들이 다시 좀 반등하거나 아니면 또 그때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또 재가열되면서 이제 방어주나 뭐 이제 고배당주에도 다시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망 등 다양한 이슈 완화와 기술, 인프라의 투자 모멘텀은 그런 성장주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이후에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전망에도 많은 이제 가정의 기초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은 여전히 상승하지만 이제 불투명하고 기회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그런 혼란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제 2021년부터 연간 이제 자산별 성과 자료를 이제 보시면요.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 자산군도 매년 동일하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를 할수록 지역과 자산군의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와 적절한 리밸런싱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TDF와 같은 뭐 이렇게 이제 글로벌리 분산 투자가 하고 리밸런싱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펀드가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투자에 참고하실 이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PT를 좀 마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매니저님. 네, 감사합니다. 그 내년 전망 이제 토픽별로 또 국가별로 이렇게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특히나 이제 디폴트 옵션 관련해서 TDF 또 그리고 ETF 계속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보를 가지고 또 투자자 고객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계속 좋은 컨텐츠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